안녕하세요. 오래된 게임과 장난감 오기장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올여름 휴가 이야기인데요. 완전히 망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바보야 진짜. 저는 올해 여름 휴가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휴가도 일본에 가고 싶었는데요. 가족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 결국 일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아보게 되었네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괌에 가실 때 꼭 알고 가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백도 가볼까 했는데 여행 와서 며칠 동안 고기만 먹다 보면 괌 여행 중에는 고기 생각이 절대로 안 나더라고요. 구독과 이것도 좋아요 버리고, 안 이것도 누르시면 버리고, 엄마가 이것도 버리고, 아빠 이거랑 게임기 다 이것도. 갖다 버린대요. 우선 괌은 한국에서 출발 전에 ETA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저는 괌이 무비자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출발 전날 부랴부랴 작성했어요.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승인이 났는데요. 원래는 5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출발 5일 전에는 꼭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괌 공항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금방 나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짐을 찾고 나니까 또 작성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 이 부분 캡처해 두셨다가 출발하는 날 미리 작성하시면 입국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성을 다 하면 메일로 이런 QR을 보내줍니다. 도착하자마자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이 크지 않아서 픽업 장소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렌터카 수령 장소도 공항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차만 빌리면 괌 여행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게다가 직원분도 한국분이셨어요. 이번 여행 시작 좋다, 순조롭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괌 여행은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괌까지 와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챙겼는데 정작 필요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놓고 온 거죠. 분명히 사이트에도 나와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다른 나라는 국제면허증으로 가는 나라들도 있는데 괌은 국제면허증 울지마, 왜 울어? 괜찮아요. 이때는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보지. 사진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실물로만 왜 안 가져왔어? 괌에서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꼭 한국 운전면허증을 챙겨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건 호텔까지 직접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바보야 진짜. 우리도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 오늘 여행 내내 하루 종일 이렇게 올 거야? 차 안 타는 것 때문에? 그만 속상해. 아빠가 진짜로 미안하다. 너무 앞으로 일단 체크인을 하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클럽 라운지로 직행했습니다. 맥주 한 잔 들이키고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번 여행은 낮부터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런데 괌은요,
생각보다 셔틀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레드 셔틀은 1회 이용 7불, 1일권은 15불이었고요. 그리고 이 돈키빌리지 셔틀은 무려 공짜입니다. 왕복 가능,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번 괌 여행 렌터카 없이도 생각보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사님도 완전히 무리하시더라고요. 건너편에 뛰어오는 사람들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렌트를 했었다면 이번 여행에서 렌트 금지. 렌트란 말 금지. 우리가 렌트를 했었다면 지금 그냥 바로 쇼핑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가 타는 데네 바로. 각 호텔 앞에 이런 시간표도 있으니까 렌터카 없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돈키빌리지. 들어가자마자 든 생각은 이거 일본 돈키호테 아니야? 괌인데 그러면은 우리 일본입니다. 이렇게 하자. 어차피 살건 다 이런 거. 우선은 기념품부터 좀 구경을 해주고요. 괜찮네. 괜찮네. 근데 괜찮은데 지금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데? 이걸 봐봐. 이거 빼고 어때? 이모도 근데 선글라스 쓰고 끼면은 괜찮은데 안 끼면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원래 모자 아, 안 어울리잖아. 이 말을 그러니까 하지 선글라스랑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쓰라는 거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임팩 줄까? 아니면 남자들? 아 됐어 이런 거 줘도 어차피 내 애들 맘이야, 내가 하고 할 거야. 다니지도 않아. 애들은 하고 다녀. 우리 남자분들 가끔은 진실보다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덕질 스팟을 발견했습니다. 매대가 많이 비어있기는 했지만 건담도 있었고요. 가면라이더도 있었어요. 그리고 울트라맨은 꽤 많은 양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피규어들도 있었는데요.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장난감 가격에 비하면 돈키호테 크록스는 저렴한 편이라서 오기장 주니어에게 크록스 하나 사줬습니다. 나 이거 할래. 그리고 일본 과자나 음식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가격은 일본 돈키호테의 거의 2배에서 3배 수준이었어요. 역시 미국 물가 무섭습니다. 치토스 있다. 원준 어저께 안 미국 치토스는 한국 치토스랑 다르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요. 제 입에는 그냥 똑같았어요. 그리고 괌에 가시는 분들 한국 컵라면 대부분이 반입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은 육류 반입이 금지라서 육류 성분이 들어간 스프가 있는 컵라면이 대부분 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키빌리지에서는 한국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컵라면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돈키호테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맥주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에 과자 조금 이거 그리고 맛있다고 컵라면 몇 개를 샀는데 거의 8만원 돈이 나왔어요. 근데 돈키빌리지에서는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 레몬사와 원액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갈 일이 없었는데 괌에서 득템을 하게 되었네요. 봄베이랑 위스키는 별로 저렴하지가 않아서 패스했어요. 그리고 코카콜라도 굉장히 저렴했는데요. 근데 이거 뚱땡이 캔 엄청 싼데? 8개에 6불이면 살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먹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콜라보다 미국 콜라가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 괌 돈키호테는 저희 일정에 원래 없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다면 K마트에 갔을 텐데 렌터카를 못 빌리는 바람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구경하고 맥주도 사고 컵라면도 사고 그리고 우리 오계장 주니어의 크록스도 사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어쩌면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주 한 캔씩 먹고 가자고. 어? 대통령과에서 뭐 주나? 뭐 없어? 그리고 저희 가족이 렌터카 없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카카오 택시였습니다. 한국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한국보다는 비싸지만 3명 이상 움직이신다면 레드 셔틀보다는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이 한인 기사님이라서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정말 편할 거예요. 그구나. 얘는 4분 타실 수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는 이쪽으로 그리고 가서 무엇보다 네네네. 이번 여행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분과 인연이 닿게 되면서 저희 가족의 괌 여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편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거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의하고서 응.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면 좀 싸게까지 해줄 테니까. 네네네네. 110불까지 해줄 테니까. 10불만 한인 기사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미크로네시아몰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일요일 야시장에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시장까지도 태워주신다고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격은 연락드릴게요. 단돈 네. 10불. 괌 물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가격이었습니다. 원래 저희는 야시장에서 저녁까지 해결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행 내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기만 먹었더니 진짜 고기가 안 땡깁니다. 여행 오기 전에는 오늘은 스테이크, 내일은 바비큐, 모레는 또 고기 이랬는데 사람이 맵기 고기를 먹으니까 나중에는 풀뜨기만 봐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날은 아무리 봐도 땡기는 게 없어서 과일 주스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가격이 18불. 역시 괌 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들어가서 클럽 라운지 갈까? 네, 밖에서 밥 먹어? 저희는 야시장에서 호텔까지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곳곳에 한국 간판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괌을 경기도 구암시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혜민아 걸을만 하지? 네, 근데 지금 해가 안 아 그래? 이렇게 다시 떠올려본 괌 첫날. 사실 시작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렌터카도 못 빌리고 계획도 꼬이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거다. 렌터카가 없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저희 가족의 우리는 이번 다닐 괌 때 여행 숙소는 롯데호텔 괌입니다. 220V 콘센트부터 한국 음식이 나오는 아센느, 고물가 괌에서 제 지갑을 지켜줬던 클럽 라운지, 그리고 영어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편하게 해주셨던 한국인 직원분들까지. 왜 한국분들께서 롯데호텔 괌을 많이 찾으시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객실은 오션 프론트 뷰 객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침대였는데요. 킹사이즈 침대가 2개라서 4인 가족이 와도 충분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욕조와 샤워부스, 변기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와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220V 콘센트입니다. USB 단자와 C타입 단자까지 있어서 저희 가족의 모든 전자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었어요. 한번 사실 괌에 오는 와, 가장 큰 근데 이유는 와. 뭐니 해도 이 바다를 보기 여기서 위해서 물 맑은 거 아닐까 봐봐. 싶은데요. 테라스로 나가자마자 17층 객실에 있었는데도 산호초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바다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괜히 괌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번 여행은 제가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낮부터 객실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여유를 즐겼는데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호텔들이 한눈에 다 보여서 전망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 오션 프론트 뷰 하나만으로도 돈값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롯데호텔 괌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이 수영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PIC 수영장은 롯데호텔에 비하면 거의 캐리비안 베이 수준이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작지는 않았습니다. 롯데호텔 괌에 워터슬라이드도 있어서 저희 가족은 여기서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을 보면서 수영을 하고 있으면요, 괌 그 어느 호텔의 수영장에 있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샷 명소라는 오션뷰 수영장은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여기서 실망은 금물입니다. 3분 정도만 걸어 나오면 바로 투몬비치가 나옵니다. 얕은 수심에 파도도 거의 없고 물도 맑아서 아이들이 놀기 정말로 좋은 곳인데요. 아이들이 놀기 좋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 작고 예쁜 물고기가 왜 위험하냐고요? 이놈의 자식이 우리 오계장 주니어를 물고 도망갔습니다. 래시가드까지 입고 있었는데 팔에 이렇게 큰 상처가 났더라고요. 이름은 트리거 피쉬. 성체 모습을 보니까 이빨이 무슨 사람보다 더 커 보입니다. 물론 얕은 바다에 있는 녀석들은 작지만 어린 아이들과 놀 때는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와이프와 오계장 주니어는 빠른 퇴장을 결정하고 다시 수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롯데호텔 괌은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두지탄이나 하얏트처럼 음식점과 쇼핑할 곳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지탄이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더라고요. 호텔 바로 앞에는 레드셔틀 정류장이 있고요. 동키빌리지까지 가는 무료 셔틀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도 차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고요. 미크로네시아몰이나 괌 프리미어 아울렛도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었어요. 렌터카 없이 여행했던 저희 가족도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비싼 괌에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클럽 라운지입니다. 맥주와 위스키, 그리고 와인과 콜라, 사이다까지 모두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저는 여기서 술값으로 호텔비 뽑은 것 같습니다. 저녁 한 끼 해결하기에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메인 음식은 매일 조금씩 바뀌지만 이런 고기 메뉴는 거의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물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밖에서 먹었다면 비용이 정말 많이 나왔을 텐데 저희 가족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볼도 만들어서 마셨는데요. 이거 괌 술집 가서 사 먹으면 아마 한 잔에 2만원은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클럽 라운지 이용하면서 술값, 밥값 진짜 엄청 절약할 수 있었어요. 살짝 물리는 게 약간의 흠이지만요. 클럽 라운지는 점심에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녁에 나오는 식사용 음식들은 빠지고 이런 디저트들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비용 조금 더 내고 클럽 라운지 액세스로 예약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호텔 괌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문라이트가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계장 주니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와 저만 잠깐 다녀왔는데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맥주와 칵테일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올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는 츠바키의 분수쇼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저희는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클럽 라운지와 함께 조식이 포함된 옵션으로 예약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 롯데호텔의 라센느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괌 음식에 지친 한국분들께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흰 쌀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볶음밥, 제육볶음과 불고기도 있었고요. 김치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바도 맛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김치, 무말랭이, 마늘종 이 세 가지였습니다. 괌 음식이 느끼하고 퍽퍽하다 보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미국이니까 당연히 아메리칸식 블랙퍼스트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쌀국수도 있습니다. 해장이 좋더라고요. 이 오믈렛은 바로바로 만들어주시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 이번 여행에서 영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말로 직원분들과 소통했어요. 롯데호텔 괌에는 한국인 직원분들께서 상주하고 계셔서 번역기를 꺼내거나 영어 때문에 긴장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치도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며칠 직접 묵어보니까 한국분들께서 괌에 오시면 롯데호텔을 왜 많이 찾으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220V 콘센트, 한국 음식이 나오는 라센느, 고물가 괌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클럽 라운지, 영어가 부담스러워도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직원분들, 그리고 여행 내내 느낀 건 어딜 가도 한국어가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가 괌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호텔 내에 편의점도 있는데 여기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벅도 있었는데요. 역시 미국 물가는 무섭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 미크로네시아몰에 가기로 했습니다. 쇼핑도 하고 한국 KFC랑 미국 KFC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먹어보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가족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만요. 저희가 묵었던 롯데호텔에서는 택시로 10분이 채 걸리지가 않았었고요. 요금은 2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괌에서는 한국에서 쓰던 카카오티 어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목적지인 KFC가 아니라 저의 목적지로 가보려고요. 바로 긱아웃이라고 하는 취미 용품점입니다. 간판부터 뭔가 미국 감성이 느껴지죠?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다녔던 취미 용품점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역시 미국답게 트레이딩 카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각종 프라모델들과 애니 굿즈들, 그리고 피규어들과 포켓몬 카드 같은 덕질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이런 곳에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오계장 주니어 장난감을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빠 저거 너무 비싸. 어떤 거? 50불이야 저거. 어떤 게 50불이야? 75,000원. 근데 이거 50불은 너무 오바다. 저는 여행 오면 웬만해서는 돈을 아끼지 5만 원, 않는 5만 편인데도 원도 비싼데. 이거는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만드는 게 일본에서는 1000엔도 안 하는 도라에몽이나 다른 것도 코난 또 프라모델들이 봐봐. 여기서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성민아, 근데 진짜로 아빠가 이것보다 더 멋있는 거 우리가 집에 도착하는 날 집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게. 아빠가 너 웬만하면 장난감 다 사주잖아. 근데 이거는 59불 진짜 비싸. 60불이면은 거의 10만원 돈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장난감 가격은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율 때문인지 여기서는 정말 지갑이 안 열리더라고요. 만다라케나 수루가야, 그리고 망가소코에서 그렇게 자주 봤던 피규어들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정말 많이 다르네요. 미국에서는 덕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진열장은 나름 느낌도 있고 멋있었어요. 일본 가고 싶다. 결국 여기서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밥부터 먹으러 갑니다.
바로 KFC로요. 뭐 먹을지 한번 골라봐. 저희는 치킨 3조각 콤보를 2개 주문했습니다. 밥이 있다고? 치킨 3조각에 콜라, 빵, 코울슬로, 그리고 이 빨간 밥까지. 괌 물가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때, 맛은 가성비는 성민아? 괜찮았었습니다. 한국이랑 그런데 똑같아? 맛은 한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더 짜? 그리고 기름기가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미국 치킨이 조금 더 짠 느낌? 그리고 이 빨간 밥은 고추장 비빔밥 같은 맛을 상상했는데 그냥 버터 향이 나는 밥이었습니다. 대신 이 빵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겉은 살짝 바삭하고 안은 정말로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빨리 나와서 좋았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이번에는 쇼핑하러 로스에 왔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들어와 보니까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리복 운동화는 $30, 나이키 포스같이 생긴 이 운동화는 $21였고요. 오! 아디다스는 $16. 가격이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이런 거 어때? 오계장 주니어에게 사줄 리복 운동화를 발견했는데 아쉽게도 맞는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이게 몇이야 사이즈? 성민 저거 총이야 저거.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입 브랜드 제품은 생각보다 비싼데 미국 브랜드 제품들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포켓몬 피규어가 $5, 슈퍼맨 장난감 $4,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스파이더맨 장난감은 $7면 살 수 있었어요.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장난감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조던 바지는 $17였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북산 유니폼이랑 세트처럼 입으면 딱 맞겠는데요. 그리고 샘소나이트 캐리어들이 정말 괜찮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환율 때문인지 기대했던 것만큼은 저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얼마야? 근데 이 대형 캐리어는 정말 우와,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단돈 $80. 다음에 일본 갈 때 하나 있으면 엄청 담아올 수 있겠는데요. 카페 알아보자. 카페 내가 어딘지 알아놨어. 가서 우리 빨리 사. 제가 이 근처에 엄청난 커피 맛집이 있다고 가보자고 나가볼까? 했거든요. 미크로네시안몰 근처에 정말 멋진 레트로 카페가 있다고 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레트로 카페까지는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네요. 괌 하늘은 정말 어디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이런 하늘을 보면서 걷고 있으면요, 덥습니다. 괌도 정말 덥네요. 그래도 뭐 영상은 예쁘게 담긴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하게 된 이곳의 이름은 C41 필름 앤 커피. 사실 와이프한테는 괌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 맛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참 특이하네. 특이한. 뭐 어쨌든 저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신나게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음료 가격은 이 정도였고요. 한국식 영어를 사용해도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이스 초콜릿. Can I take a picture and movie? Movie okay? Thank you. 와 이거 봐봐. 이곳에서 제 눈에 와.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바로 옛날 캠코더 그리고 브라운관 TV, 비디오 플레이어까지 내장된 TV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희 오계장 주니어는 이런 카메라를 처음 보거든요. 신기하게 보면서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런 걸 왜 써요? 라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레트로 게임을 보러 온 거였는데요. 이곳은 레트로 게임뿐만 아니라 필름 카메라 그리고 오래된 영상 장비와 관련된 물건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브라운관 TV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확실히 레트로 촬영 장비나 영상에 관련된 덕후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레트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북미판 슈퍼 패미콤 하나 갖고 싶었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졌죠? 그리고 감성 터지는 영상을 보면서 간만에 브라운관 멍을 때려줬습니다. 포켓몬 카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카드들은 비싼 거 아닌가요? 프리즘이 있는 건 좋은 카드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레트로 필름 카메라들도 있었고요. 옛날 사진관에서 봤던 장비들도 있고 정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맛있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카노이기는 하지만 제가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는 정말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레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만한 공간일 것 같아요. 렌터카를 이용하신다면 주차도 편하게 해서 부담 없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포켓몬 카드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저도 카드깡 한번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엄마가 아빠 장난감 다 갖다 버린대요. 다 버려야지? 이번 영상은 제가 진짜 괌을 경험하고 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투어 전부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거든요. 이래서 괌에 관광객이 없는 건가 아니면 관광객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녀와 보니까 왜 많은 분들께서 괌에 오시면 투어를 이렇게 즐기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괌을 만났던 첫 번째 투어, 바로 별빛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괌 여행에서 렌터카를 빌리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습니다. 렌터카 없이 괌 여행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막상 투어를 이용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모든 투어가 이렇게 호텔 앞에서 직접 픽업도 도와주시고 투어가 끝나면 다시 호텔까지 데려다 주시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렌터카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운전 걱정이 없으니까 여행이 훨씬 여유롭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투어는 시작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별빛 투어를 예약했던 시간이 밤 9시였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시 30분으로 내가 사진 변경되었거든요. 찍어줄게. 솔직히 그때는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왜 사람들이 제가 예약했던 시간대를 많이 안 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5시 반쯤 도착하면 노을이 지면서 하늘색이 계속 바뀌고요. 6시가 넘어가니까 사진 찍기에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9시에 왔으면 너무나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라면 다음에도 이 시간대로 예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스냅 사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처럼 별이 가득 쏟아지는 그런 풍경은 아니었어요. 사진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후보정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찍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인생 사진은 제대로 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방금 찍은 이 스냅 사진보다 이 사진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진들은 가이드분들께서 휴대폰으로 찍어 주시는 건데요. 이거 보정이 하나도 안 한 사진인데 저도 이 사진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가이드분들께서 엄청 열성적으로 찍어 주셨어요. 컵라면이랑 맥주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마음껏 먹어주고요. 마시멜로우도 원하는 만큼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코코넛 크랩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오계장 주니어는 어느새 동생들이랑 친해져서 엄청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정이 1도 안 들어간 사진입니다. 풍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전히 열일 중이신 우리 가이드님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가이드님께서 별자리도 설명을 해주시는데 레이저 포인트가 별까지 닿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목성, 수성 이렇게 수목금이죠. 수목. 별빛 투어 스냅 사진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투어였습니다. 이번 투어는 돌핀 크루즈. 가이드님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여기도 사실 예약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오전 11시 30분이었는데 8시 30분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왜 또 시간을 바꾸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좋았어요. 11시였으면 햇볕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투어를 이용하면 크루즈를 타러 가기 전에 에메랄드 밸리에도 들렸다가 가더라고요. 남부 투어를 따로 안 가실 분들에게는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돌핀 크루즈를 타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제주도 아니야? 하늘 보니까 괌이 맞네요. 우와, 요트가 정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 사실 요트를 처음 타보거든요. 신기했어요. 제가 요트라는 걸 타보다니. 돌핀 크루즈 요트에 탑승할 때는 무조건 신발은 벗고 타야 된다고 합니다. 밤에 와서 느낀 건데요. 가이드분들께서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덕분에 여행이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의 덕질 계획 때문에 화가 났던 와이프의 기분이 풀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이드분들께서 사진 정말 열성적으로 찍어주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고래를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돌고래를 못 봤어요. 예전에는 이 배로 파도를 크게 만들면 돌고래가 파도를 타고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만큼 돌고래를 보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 날치는 엄청 많이 보고 왔어요. 날치를 많이 봐서 손님들이 감흥이 없어. 날치가 날아도 거의 12시. 거북이도 이렇게 볼 수는 있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사실 이 투어의 주인공은 돌고래가 아니었어요. 바로 스노클링. 원래도 못생겼지만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물고기같이 생겼네. 근데 여기 진짜로 미쳤습니다. 물이 정말로 맑았고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눈앞에서 계속 헤엄치는데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이렇게 먹이도 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탄수화물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네요. 저희는 욕심을 내서 배에서 조금 멀리까지 나갔는데요. 예쁜 물고기를 보려면 오히려 배 근처가 훨씬 좋습니다. 먹이를 계속 주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배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물 샤워도 할 수가 있었고요. 배 안에 화장실도 따로 있었어요. 짠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이 엄청 마르더라고요. 와, 미국에서 파는 테라는 맥주에 설탕을 타놨나? 스노클링을 마치고 나면 참치회와 빵, 크래커를 주는데요. 스노클링을 마치고 빨리 가셔야 돼요. 늦장 부리시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초고추장도 있어서 참치회를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참치회도 좋지만 저는 맥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런 항해 증명서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번 투어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온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이번 진짜 괌 영상의 마지막 영상은 바로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입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번 볼까 정도였거든요. 오계장 주니어가 차에 장난감을 놓고 내렸어요. 급해서 막 나온 영어라곤 하지만 무엇 오픈 더 도어가 무슨 말이냐 진짜. 영어 공부 해야겠네요. 슈퍼 아메리칸 서커스는 PIC 안에 있는데요. PIC 수영장을 보니 저희가 묵는 롯데호텔에 비하면 거의 캐리비안 베이 수준이더라고요. 제 인생 첫 번째 서커스 관람 매우 기대가 됩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외줄비를 오토바이가 달리는데 아래에는 사람이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외줄비 오토바이 위에 남자분이 갑자기 일어서시는데 제가 안전불감증 같은 게 있나봐요.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균형 묘기. 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철망 안에서 오토바이가 여러 개 동시에 되는 공연은 정말로 즐거움이 넘치더라고요. 공연 중간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작곡가 주영훈 님이었어요. 사진이나 사인을 부탁드릴까 잠깐 고민하기도 했지만 가족여행 오신 것 같더라고요. 괜히 방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멀리서 지켜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수 코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일정이 빡빡하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빼셔도 좋습니다. 농구 골대 보니까 갑자기 엄청 신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농구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20대 때는 막 덩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 먹어서 못하겠네요. 못한가봐. 저희는 PIC에서 무료 셔틀을 타고 돈키빌리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녁도 먹고 맥주도 사가려고 들렸는데요. 세 가족 모두가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우동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동 3그릇에 튀김, 만두, 주먹밥 하나씩 주문했는데 가격이 7만원. 역시 관물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키빌리지에 조만간 새가 기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올 걸 그랬네요. 오늘 밤 마실 맥주까지 사고 장난감은 비싸서 못 사고 무료 셔틀을 타고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좋네요. 돈키. 오늘은 가족여행 중인데 저 혼자 놀러 갑니다. 아빠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자유시간을 허락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괌 프리미어 아울렛에서 장난감도 사고 괌에 단 하나뿐인 레트로 게임숍도 가보고 북미판 게임도 구입했습니다. 과연 저 혼자 보내게 된 이 소중한 자유시간 제가 얼마나 알차게 즐겼을까요? 오늘 저희 가족의 일정은 괌 프리미어 아울렛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이미 마이크로네시아몰에도 다녀왔으니까 굳이 또 쇼핑몰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호텔 수영장에서 오계장 주니어랑 신나게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정말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이거 가도 된다는 뜻 맞죠? 가족들을 버리고서라도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고 했으니 자유시간을 즐기러 출발해보겠습니다. 귀에 이어폰도 딱 꽂아주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요. 이게 진짜 얼마만에 혼자만의 시간인가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괌 프리미어 아울렛, 저기 보이는 레드 셔틀을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티켓 예매와 결제는 시간표가 나와있는 안내판에 QR코드만 찍으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거 하나,
셔틀버스가 시간표랑 거의 똑같은 시간에 오더라고요. 서양 분들은 조금 느긋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확해서 놀랐습니다. 버스에 탑승할 때는 휴대폰에서 이용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탑승을 할 수 있어요. 드디어 괌 프리미어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이 시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괌 프리미어 아울렛은 유명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마이클 코어스, 리바이스, 나이키, 켈빈 클라인, 타미 힐피거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괜찮은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로스에 가서 장난감만 살 거예요. 오! 이 스파이더맨 캐리어. 저희 오계장 주니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무조건 사줬을 것 같습니다. 헬로키티 캐리어도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괌 로스는 샘소나이트 캐리어 가격이 괜찮다고 해서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는 끝까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는 못 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난감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오! 포켓몬 피규어 가격 정말 괜찮은데요? 근데 안 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야무차 피규어도 발견! 이거는 하나 살까 잠깐 고민했는데요. 이건 그냥 다음에 일본 가서 사겠습니다. 저는 스타워즈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득템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첫 번째 목표물 발견! 골든엑스의 길리우스입니다. 가격도 정말 좋습니다. 집에 있는 메가드라이브 옆에 같이 놔야겠어요. 엑스배틀러랑 티리스까지 있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좋은 가격에 득템 성공. 기분 좋습니다. 다음 목표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소닉 장난감이에요. 이것도 가격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클즈까지 발견. 할인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건 소닉 보드게임 같은데요. 이것도 가격이 정말 좋네요. 이따가 가족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 구입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런 거 막 사들고 들어가면 와이프가 또 막 뭐라고 할 텐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사야지. 한국 돌아가서 편집하다 보면 또 분명히 후회할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안 산 거 진짜로 후회 중입니다. 아무튼 물가 비싼 괌에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로스,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이만큼 사면 얼마나 나올까요? 총 금액이 22달러. 이 정도면 정말로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전부 세가 캐릭터들만 구했네요. 양손은 무겁지만 두 발은 정말로 가볍구나. 어? 여기도 다이소가 있네요. 근데 가격이 2달러. 원래는 오늘 가족들과 같이 와서 점심으로 롱온 스테이크를 먹어볼까 했는데요. 다 같이 왔어도 고기가 너무 물려서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버튼을 눌러야 신호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자동으로 바뀌는 줄 알고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온 괌 유일의 레트로 게임샵. 이름은 넥테크. 괌 애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파크플레이스 비즈니스 센터 안에 있습니다. 영어 정말 너무 어렵네요. 좌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옆에 슈퍼마켓도 있었어요. 매장 앞에 도착을 했는데 딱 봐도 게임샵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본과는 다른 뭔가 미국 감성이 물씬 나네요.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미국의 레트로 게임샵은 이런 느낌이군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한국 게임숍과도 다르고 일본에서 자주 가던 레트로 게임숍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규모는 제가 생각한 동네 게임숍 치고는 큰 편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북미판 페미컴과 슈퍼 페미컴 게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NES와 SNES라고 부르죠. 오! 슈퍼마리오 3! 패키지 디자인이 일본판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네요. 북미판은 뭔가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서 북미판을 따로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미판으로 초기에 발매된 마리오 브라더스도 보이는데요. 이건 덕헌트와 합본으로 출시된 버전이죠. 뒤쪽에는 전설의 시작, 젤다의 전설도 보이고요. 금색 카트리지는 역시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가격을 한번 여쭤봤어요. 이날 계셨던 직원분 정말 친절하셨어요. 네, 이것저것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오 브라더스 덕헌트 합본은 $45, 간지나는 젤다 금색 카트리지는 역시 같은 $45였는데 상태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마리오 카트리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이런 오래전에 발매된 가수분들의 음반 CD들도 있었고요. PC 게임들도 꽤 많이 있네요. 디아블로 한글판이다! 가격은 $10. 괜히 반갑네요. 추억의 명작 툼레이더도 보이고요. 닌텐도 DS와 게임보이 어드밴스 카트리지도 있었는데 이쪽은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PS, 비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3를 비롯한 게임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굳이 괌까지 와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역시 북미판 게임들을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굿즈들을 비롯한 피규어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피규어들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게임에만 집중을 하려고요. 여기는 나름 레어한 물건들을 따로 모아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현대 슈퍼컨보이로 발매됐던 슈퍼마리오 월드와 같은 표지의 북미판 팩도 보이네요. 괌에서 이 정도 라인업이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판만 보다가 북미판을 보니까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짭 페미컴도 있네요. 이런 건 일본 어느 매장을 가도 쉽게 보기 힘든 물건이죠. 맥킨토시가 있네요. 이 표지는 뭔가 설레입니다. 슈퍼 스코프 그리고 게임 큐브, NES와 세가 제네시스 그리고 마스터 시스템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격은 궁금했지만 살 마음은 없어서 굳이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이 애플 초창기 모니터는 정말 예쁘네요. 이번 여행은 짐도 별로 없는데 맥킨토시 하나 사갈까? 에잇, 아니다. 이건 너무 커서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닌텐도 64와 슈퍼 패미컴 미니도 보이네요. 가격을 보니까 왜 서양 컬렉터분들이 일본에 가면 레트로 게임을 그렇게 쓸어 오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가격 차이가 꽤 있네요. 괌에는 중고 취미용품 매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용품들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가면까지 있네요. 가격을 보니까 진짜 괌에서 정신 놓고 쇼핑하다 보면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고민 끝에 오늘은 슈퍼마리오 3 북미판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오 브라더스 합본과 젤다는 한국에서도 상태 더 좋은 제품을 비슷한 금액대에 구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괌 여행의 기념품은 북미판 슈퍼마리오 3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괌에서 유일한 레트로 게임샵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일본의 레트로 게임샵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괌에서만 할 수 있는 작은 추억 하나를 또 가지고 가게 되었네요. 다양한 북미판 게임들을 직접 구경할 수 있었고요. 여행 기념으로 북미판 게임 하나 정도 구입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휴, 와이프한테 계속 전화가 오네요. 오늘 밤에 큰일 생기기 전에 빨리 복귀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괌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의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렌터카를 이용하지 못해서 오늘은 택시 투어를 이용해 남부 투어를 다녀온 뒤 공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택시 투어를 이용해서 둘러볼 곳은요, 투 러버스 포인트, 괌 정부청사, 피쉬 아이, 에메랄드 밸리, 하나 큰 거 물고 갔어. 산타 아기에다 요새, 그리고 스페인 광장, 이렇게 총 6곳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었고 공항까지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의 마지막 날을 책임져 주실 사장님과 택시입니다. 물론 업체를 통해 택시 투어를 예약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호텔 드롭 대신 공항 드롭도 따로 협의가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는 저희 체크아웃 시간인 12시부터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3시까지 함께 이동해 주시고 공항에도 데려다 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주저없이 사장님께 투어를 맡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할 곳은 투 러버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툴러브 포인트. 네. 왜 툴러브 포인트냐면 사랑의 절벽이냐면 두 남녀가 참으로 사람인데 여자 엄마가 그 뭐라 그럴까 스페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여자는 참으로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스페인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어했어. 그 둘이 도망을 해서 왔다 보니까 밑엔 낭떠러지야. 절벽이니까 둘이 어떻게 머리 묶고 네. 키스하면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투 러버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덕분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비 때문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에 왔으면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거북이도 자주 보인다고 하네요. 여기가 거북이가 노는 데인데 거북이가 비가 와서 나왔으려나 모르겠네. 근데 비가 와도 괌 바다는 정말 엄청나게 맑고 예쁘네요. 남은 투어에서는 비구름이 조금 지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이곳의 입장료는 1인당 3달러이고요.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꼭 현금을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투 러버스 포인트에는 러브벨도 있었는데요. 이 러브벨은 일본 시즈오카의 연인 명소와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기증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커플분들은 꼭 한번 종도 올려보시고 사진도 찍고 가세요. 사진 정말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오계정 주니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기념품숍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기자기한 팔찌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개 껍데기로 만든 예쁜 액세서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위스키 잔을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저희 오계장 주니어는 이 곰인형을 아이고야. 아니 야 근데 너 초등학교 4학년 아니냐? 애기네 아직 키만 컸지. 몇 학년으로 보이세요? 한 6학년 됐을 것 같은데. 4학년이에요. 키가 큰데? 네. 6학년이 저러면 안 되죠. 무슨 곰돌이 인형 사고. 4학년. 아빠가 로봇이나 게임은 얼마든지 사줄 수는 있는데 곰인형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 다음으로 가볼 곳은 괌 정부청사입니다. 이곳은 수백 년 전에 실제로 사용됐던 대포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스페인 식민지 시절 괌을 방어했던 흔적으로 괌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라고 합니다. 저 안에 무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대포를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장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죄송하면서도 정말 감사했어요. 와 근데 여기도 물 되게 맑다. 봐봐. 우산. 저거는 약간 그 일본 신사에 가면 있는 1년에 한 번씩 와서 여기 와서 제사 지내요. 아 그래요? 예예. 여기가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전쟁이 시작했던 곳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면 또 기념비도 많아요. 여기가 아산비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꼭 오면 관광을 갈 때 여기를 꼭 들렸다 가요. 아산비치 여기 전쟁했던 데라서. 괌도 일본과 정말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었었네요. 이번에는 피시아이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16불? 아이고, 제가 진짜 괌에 와서 구두쇠가 되어버렸네요. 다행히 팀 멤버십이 있으면 12달러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도움이 됐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직원분께서 결제를 잘못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나서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끼리 있었으면 영어도 잘 안되고 당황했을 텐데 정말로 든든했습니다. 해삼 진짜 많네 여기. 맛있겠다. 근데 괌에 있는 해삼은 보호 종도 있고요. 독성이 있는 종류도 있어서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피시아이는 괌에서 유일하게 바닷속 전망대를 갖춘 명소라고 하는데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열대어와 산호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싫지만 괌의 아름다운 바닷속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요, 괌 바다에서 스노클링으로 이미 눈뽕을 제대로 맞은 저로서는 엄청 신기하거나 굉장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스노클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이 가고 싶다는 우리 오계장 주니어. 화장실은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에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도 쉬어야 돼. 같이 가자고. 엄마 아빠 앉아 계세요. 네네네네. 우리 갔다 올게요. 사장님께서 저희 오계장 주니어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에메랄드 밸리입니다. 여기는 저희 가족이 돌핀 투어 가는 길에도 들렸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사장님께서 챙겨주신 이 빵 때문이었어요. 빵을 조그맣게 잘라서 던져줬더니 순식간에 고기들이 막 몰려듭니다. 오, 제 열대어 큰 놈. 네. 저거 뱀이에요? 예, 여기도 뱀 있잖아요. 아, 여기요? 네. 아. 근데 저 끝에는 별거 없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학습이 돼 있나 봐. 저쪽이 제일 많은데? 힘들게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초입에만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때 와서 이렇게 보는 우리 것보다 오계장 주니어가 빵을 다 먹어버려서 빵 들고 오는 게 훨씬 재밌네. 물고기들에게는 빵을 정말 조금밖에 주지를 못했네요. 이번에 가본 곳은 산타 아규에다 요새입니다. 이곳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인 1800년대 초에 지어진 요새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대포는 괌 정부청사에서 봤던 대포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이네요. 괌에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스페인 시대 유적이라고 하니까 여행 중에 아주 잠깐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가냐 시내와 아프라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덕분에 분위기는 더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 투어의 마지막 여행지 스페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스페인 광장은 약 300년 동안 스페인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 괌의 식민지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괌을 대표하는 둘체 눈브레데 마리아 대성당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 우와, 엄청 크다. 대왕 달팽이. 얘네들이 딱
이 동상은 1981년 괌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보다 여행에서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건 역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저희 가족 셋이 함께 나온 사진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자유시간 때 들렀던 레트로 게임숍이 있는 파크 플레이스 비즈니스 센터네요. 돈키빌리지도 보이고요. 괜히 아는 곳이 보이니까 더 반갑네요.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괌에 왔으면 여기서도 꼭 사진을 찍어봐야 한다면서 또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쪽으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한 더 비용 지금 이제 지불의 잔돈이 시간. 없어가지고 너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네네. 들어있어. 아유 저는 솔직히 괌에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게 바로 팀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께 네. 드리는 팁은 아, 전혀 저희가 너무너무 아깝지가 감사했습니다.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예, 예. 재밌었어요. 안녕. 다음에 진짜 사장님 덕분에 다음에 정말 마지막까지 네네, 편하고 감사합니다. 알차게 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기간에는 괌 공항이 정말로 한산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저쪽 시간도 많이 올려고 남아서 이쪽으로. 쇼핑도 천천히 여유롭게 가고 하고 피자도 먹었는데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도미노 피자 맛있더라고요. 근데 괌 공항에 진짜로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계속 공항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바로 흡연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있는 식당가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서 후기를 작성해달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아유, 사용을 못했으니 후기도 못 쓰겠네요. 아, 너무나도 그리웠던 고추장. 역시 한국 사람은 고추장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첫 번째 미국 여행, 괌 여행이 끝났습니다. 처음 괌에 왔을 때는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서 약간은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맑고 아름다웠던 바다와 하늘이 먼저 떠오르네요. 그리고 언제나 여유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번 여행을 돌이켜보니 벌써 저희 가족의 이감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 하나. 감 비쌉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해줄게. 모자이크요? 이제 고기가 먹기 싫습니다. 로건 스테이크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내일 누들 먹을래, 누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아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아, 밖에 택배 뭐야?